최근에는 이렇게 제대로 볶은 간짜장을 만나기란 쉽지 않게 되었고, 수타면을 하는 것은 더더욱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수타 간짜장을 먹을 수 있는 중국집과 정겹고 넘쳐나는 노포의 인심을 맛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독특한 맛의 간짜장을 선보이는 곳까지 이렇게 총 3곳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의 수많은 중국집들 중에 이번 편에는 특색 있는 간짜장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려줘. 첫 번째, 귀한 수타 간짜장. 자, 반짝이 여러분, 첫 번째 집을 찾아 해운대구 재송동에 왔습니다. 귀한 수타 중국집입니다. 바로 귀빈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잠시 제가 6년 전에 찍어둔 영상을 가져와 봅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했었던 반여사동의 사또 손짜장 사장님께서 수타로 면을 볶고 계신 장면인데 6년 전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경력이 있으셨고 이 사장님께서 수타로 뽑아준 면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애석하게도 몇 년 전 문을 닫으셨지만 그 폭신하면서도 쫄깃한 면발과 2가지 춘장을 섞어서 만드셨던 간짜장의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 나섰던 것이 바로 지금 소개할 귀빈입니다. 올해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갖게 되었지만 귀빈의 사장님께서도 20살 때부터 시작하였으니 그 경력만 45년 이상의 세월이 있습니다. 수타 중국집에 가면 저는 늘 사장님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주문했던 간짜장이 등장하는데 가격이 만원이라 분명 비싸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수타라는 점을 감안하고 먹게 됩니다. 소스가 맛있으면 밥을 비벼야 되니 보통으로 주문했습니다. 얼른 간짜장 소스를 부어보면 고소한 내용과 함께 불향도 은근 풍겨오고 곧바로 귀빈만의 특색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장 육술에서 볼 법한 얇게 세로로 썬 돼지고기와 잘게 썬 양파가 눈에 띕니다. 면을 들어보면 젓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느낌도 기대감을 올려줍니다. 보시다시피 소스가 완전 기름져서 비비는데 한참이 걸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제법 매매 비벼야 되긴 합니다. 얼른 기대를 안고 한 젓가락 해봅니다. 먹어보면 간짜장치고 그렇게 간이 세진 않고 은근한 불향과 함께 고소함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게다가 수타면답게 면의 식감이 살짝 폭신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쫄깃한 맛이 있어 매력적입니다. 이날은 2그릇 양을 한 번에 볶았는데 한 그릇만 따로 볶았을 때와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이미 수십 년 경력이 있으시지만 제 눈에는 1인분 양을 볶은 소스가 좀 더 이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주방이지만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이 정도의 농도가 나와야지만 귀빈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한 냄새도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귀빈의 간짜장의 매력은 심플합니다. 폭신한 듯 쫄깃한 면발, 크게 달지 않고 간도 세지 않으면서 고소한 춘장의 맛과 은근한 불향, 거기에 얇게 썬 돼지고기가 면과 같은 결대로 씹힌다는 점. 공깃밥을 시키려다가 볶음밥으로 주문했습니다. 볶음밥엔 돼지고기가 들어있지 않아 아쉽지만 계란 후라이만큼은 아주 제대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볶음밥을 한 숟갈 먹어보면 당근의 단맛도 잘 끌어내고 간도 적당하지만 의외로 간짜장 소스에서 느껴지던 불향은 그렇게까지 느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백객도, 북왕반점, 진영반점, 미각반점, 연지 짬뽕냉면, 동주각, 동화반점 등의 볶음밥을 좋아하는지라 사실 볶음밥은 그렇게 임팩트 있진 않습니다. 내친 김에 짜장면도 잠시 리뷰를 해보기로 합니다. 짜장면 역시 수타로 내주는 곳인데 면을 들어서 비벼보면 우리가 원하던 꾸덕꾸덕한 농도의 소스입니다. 전분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인데 폭신하고 쫄깃한 면에 흡착이 잘 돼서 이것만의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먹어보면 간짜장과 다르게 단맛이 절제된 춘장의 맛과 전분으로 인해 뭔가 독특한 구수한 느낌의 짜장면입니다. 반여 제 손권에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라두유를 사용한 진영반점의 짜장면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만 수타면의 식감, 꾸덕한 소스의 구수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귀빈의 짜장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간짜장. 자, 반짝이 여러분, 두 번째 집을 찾아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왔습니다. 부산 도서관 뒤쪽 골목으로 가면 현지분들이 애정하는 노포 중국집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원반점입니다. 팔가방을 올려둔 오토바이를 보고 미닫이 문을 열고 발을 스쳐 실내로 들어가 보면 테이블이 단 3개밖에 없는 동네 작은 중국집이란 걸 알게 됩니다. 간짜장의 가격이 7,000원이라 순간 놀라게 되는데 홀을 담당하시는 여사장님의 친절에 바로 추측이 됩니다. 주방과 홀을 드나드는 문의 배식구를 통해 식당에 음식이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손님상에 나가기 전 소스라도 튀었을까 그릇을 닦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문한 간짜장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끼워
비어있는 부추와 함께 양파를 생각보다 굵직하게 썰었음을 알게 됩니다. 7,000원에 부산 사람들의 발작 버튼 중 하나인 간짜장에 필수인 계란 후라이도 올려져 있고 소스도 푸짐한데 내용물도 독특합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새우가 들어있고 특히 돼지고기가 옛날 짜장면에서나 볼만한 사이즈로 실하게 들어있기에 심리적으로 뭔가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간짜장이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식당의 알림음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라서 순간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과 부모님과의 관련된 추억도 생각나는 걸 보면 사람에게 음식과 음악은 영원한 타임머신 버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의 간짜장을 떠올려 볼 때 그렇게까지 간이 세지 않고 단맛이 절제되어 있다 느껴져서 되려 춘장의 맛과 향이 더 부각됩니다. 기름진 맛은 크게 없고 고소함은 살짝 있습니다. 속으로 7,000원에 이런 푸짐함과 정성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깃밥을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께 김치를 여쭤봤더니 이렇게 김치통에서 직접 꺼내주셨습니다. 중국집에서 남은 소스에 공깃밥을 넣고 팍팍 비벼서 김치를 척하고 올려 먹으면 어린 시절 꽃배기 한 그릇 시켜다가 형과 나눠 먹고 밥을 비벼서 머리를 맞대고 먹었던 추억도 떠오릅니다. 가격도 착한데 사장님께서는 공깃밥 가격도 한사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킥이 있는 간짜장. 자, 마지막 중국집은 수영구 광안동에 있습니다. 바로 사내루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벌써 40년 가까운 역사가 있는 곳이고 사장님께서 호텔 출신이라 그런지 실내로 들어가 보면 뭔가 분위기가 밝고 정돈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간짜장 보통으로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벽면을 가득 메운 표창장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웰컴 야쿠르트와 함께 주문했던 간짜장이 도착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꽃배기를 시켰나라고 착각했을 정도로 양은 보통치고 아주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소스를 부어보면 제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겁니다. 반짝이 여러분은 이곳의 간짜장의 특색이 눈에 보이시나요? 완숙이 된 계란은 가슴을 조금 아프게 하지만 얼른 치워두고 신나게 면을 비벼봅니다. 푸짐한 양덕택에 밥은 못 시키겠다는 생각과 함께 비비면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춘장향을 뚫고 어딘가 익숙한 향도 올라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진 돼지고기 덕택에 유니짜장스러운 식감도 느꼈다가 양파의 식감도 곧잘 느껴지고 고소함보다는 춘장의 맛과 함께 이 맛이 뭐지 하는 의문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젓가락쯤 먹을 때 저는 나름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마늘의 향입니다. 뭔가 먹으면서 살짝 알싸한 마늘의 풍미가 뒤에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춘장의 맛을 크게 해치는 수준은 아니라서 이게 아주 독특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쭤보니 식재료도 다 국산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던데 저는 꼭 이래야 된다는 강요보다는 그 속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간짜장도 그저 예쁘게 보였습니다. 문득 신평 쪽 생강짜장도 생각나던 날이었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까워. 푸른 바람처럼 가볍게 떠나자. 하지만 알려줌.